네, 오늘 오후에 중국 베이징에서 미국과 중국 외교수장의 회담과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들으신 것처럼 곧바로 베이징으로 날아가 왕이 외교부장과 만난 겁니다. 사드와 북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미중 외교장관의 회담과 회견 내용,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박기라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틸러슨 장관이 방한 때 고강도 대북 메시지를 내놓고 중국으로 갔습니다. 먼저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 이후에 양국 외교장관이 북한 핵 그리고 사드 문제 논의한 의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언론 보도에 의하면 틸러스는 북핵 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했고, 왕이는 사드 문제까지 제기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의제를 보면은 아마 벌써 서로 시각이 조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또 이제 틸러슨이 취임 후에 첫 번째 미중 외교장관 회담이기 때문에 어떤 합의를 도출하기보다는 아마 서로 입장을 탐색하는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번 회담에 대해서는 북핵 문제보다는 5월 정도로 이렇게 좀 예상하고 있는 양국 정상회담을 어떤 의제로 또 어떤 모습으로 추진할까 하는 것에 대한 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틸러슨 장관이 회견에서 북한이 더 좋은 선택하도록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취할 수 있는 더 좋은 선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그 부분이 아마 이제 조금 뜯어보면 양국의 입장 잘 알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선택, 이건 아마 동상이몽적인 그런 용어인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면, 틸러스는 중국한테 이제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키자, 또는 정 안 되면 군사적 수단까지도 우리가 이제 강구한다는 걸 알리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아마 왕이는 육자회담을 비롯해서 대화를 통한 해결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법론에 대해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더 좋은 선택을 하도록 협력한다는 원칙 정도 이렇게 발표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북핵 육자회담에 의장국 지냈던 중국이 육자회담 엄격한 제재와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한반도 문제가 육자회담으로 가야 한다 이런 종전의 입장을 거듭 밝혔거든요.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육자회담을 계속해야 한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하는 얘기일까요? 그거는 사실 중국으로서는 틸러슨이 새로 이제 외교장관이 되고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출범했다고 해서 기존 입장을 바꿀 그런 의지는 없다 하는 것을 나타낸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압력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대화와 육자회담이거든요. 사실은 중국이든 또 전 세계 국가가 다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은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네. 기존 입장을 반복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이 부분이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북한이 미국을 갖고 놀았고 또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해서 거의 노력한 바가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한 조금 좀 반발적인 그런 측면도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틸러슨 장관이 방한했을 때 고강도 대북 압박 시사안을 언급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예. 북한이 변화하지 않을 경우에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는 군사적인 분야까지 포함을 해서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틸러슨 또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제 북한이 계속적으로 이런 위협을 가한다면 쉽게 말하면 군사적 제재까지 또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선제 타격이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토론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기 전에 미국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이제 직접적으로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엔 일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 배치하는 이런 부분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원장님 오늘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사드 논의 있었다고 하는데요. 또 다음 달에 미중 정상회담 열릴 예정이고요. 사전 정지 작업 차원에서 사드 문제에 대한 의견 조율 이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사드는 사실 우리 한국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미국이나 또 중국한테 큰 그 의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드가 굉장히 그 논란될 조치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이 무기는 과학이기 때문에 사드가 중국을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중국의 정치가 또 군인도 잘 알고 있거든요. 예. 또 이게 사드 배치라는 것은 뭐 주한미군과 한국한테는 이게 북한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그 자위적인 조치고 또 중국이 뭐 자국의 안보 이익을 침해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사드가 어떻게 침해하는 건지 명확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입장은 지금까지 주장을 했기 때문에 계속 주장하지만 이걸 계속적으로 주장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그런 뭐 의제고 따라서 시간이 갈수록 아마 저는 사드 문제는 조금 이 중요성, 비중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궁극적인 해법도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궁극적인 해법이라고 뭐 말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사실은 뭐 한국과 미국은 이제 자유권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은 그 사드에 대해서 과연 본인들이 알았던 것이 과연 이 정확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한번 파악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사드를 만약에 배치하게 된다면 하고 나서 그 좀 한미가 긴밀하게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중국의 관리들을 이렇게 좀 초청을 해서 사드를 보여주면 그 지금까지 제기했던 그런 오해의 상당한 부분이 이제 풀릴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사드를 배치하기 전에 뭐 어떤 이 말이나 설명을 통해서 오해를 해소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마 배치하고 난 후에 그런 그 어떤 행동이 수반되면 큰 무리 없이 사드 문제는 해결될 수 있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끝으로 원장님, 오늘 회담을 왕이 외교부장은 솔직하고 실용적이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발언이 외교적 수사일까요? 아니면 어떤 모종의 의견 접근 내지 합의가 있었다는 뜻일까요? 뭐 앞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예.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도 출범한 직후이고 또 틸러슨 그 국무장관 또 취임 직후라 어떤 합의를 만들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뭐 그 부분은 외교적 수사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 회담에서 사실상 중요한 거는 어떤 안건에 대해서 미중이 합의하는가 보다는 사실은 그 기업인에서 외교 수장으로 변신한 틸러슨이 중국 또는 뭐 동북아시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고 떠나느냐가 더욱 아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앞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에 이제 이 중책을 맡아서 담당을 할 텐데요. 이전에 어떤 그 충분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번 이제 뭐 일본, 한국, 중국을 방문함으로써 이 큰 어떤 그 그림을 가질 것이고 특히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틸러슨이 어떤 인상을 갖고 떠나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미국과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이제 변화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좌우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마 신중하게 처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규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원장님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